시장과 종목에 대한 정확한 판단에 한 걸음 더 다가가보는 마켓맨, 저는 신한투자증권 최진석입니다. 오늘도 두 가지 외신 헤드라인과 함께 시장과 종목에 대한 이야기 풀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사 내용부터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대급 개별 주식 사재기가 나타나고 있다고 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도대체 뭘 담고 있는지, 의미는 무엇인지 풀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 BOA가 이 자사 고객들이 미국 주식을 6주 연속으로 강하게 매수하고 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특히 헤지펀드와 개인 고객들이 이 같은 유입세를 이끌고 있다고 얘기를 했는데요. 여기에 또 특히 개별 주식에 대한 사재기가 역대급이다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최근 3주간의 S&P 500 시가총액 대비해서 개별 주식에 대한 유입 강도가 굉장히 높았다고 하거든요. 그러면서 지난 2008년 이후에 100분이 99였다고 합니다. 최상위권이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겠죠. 그러면서 BOA 측에서는 과거에도 개별 주식에 대한 강력 매수세가 나왔을 때 이후 몇 개월 그리고 1년 후에 평균 이상의 증시 상승률로 연결되는 그런 트렌드가 나왔다라고 또 분석을 하기도 했습니다. 투자자들은 S&P 500의 11개 업종 가운데서 7개 업종에 대해서 순매수를 했다고 하거든요. 특히 IT와 헬스케어 그리고 커뮤니케이션 서비스 업종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매수세가 유입이 됐다고 하고요. 반면에 금융과 에너지 섹터에서는 자금이 순유출됐다고 BOA 측에서는 분석을 했습니다. 한편 BOA 측에서 별도로 또 보고서를 냈는데요. 여기서는 어떤 얘기를 했냐면은 가치주가 특히 이제 강세를 보일 계절적 특성이 나타나기 시작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특히 그러면서 역사적으로 11월 달에서 이듬해 1월까지 가치주 펀드 중에 43%의 비율로 벤치마크를 아웃퍼폼하는 그런 흐름이 나타났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특히 헤지펀드가 올해 가장 크게 민감주를 최근에 비중을 줄이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지난 2021년 10월 이후에 처음으로 민감주 대비해서 방어주를 헤지펀드들이 오버웨이트 비중 확대하고 있다라고 BOA 측에서는 밝혔습니다. 네, 이 부분에 대한 개별 주식에 대해서 집중 매수세가 좀 나타나는 것, 그리고 헤지펀드들이 지금 방어주로 이동하고 있다는 점, 어떻게 우리가 좀 해석을 해야 할까 의미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판단은 쏘쏘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시장 전체로 볼 때 긍정적인 측면으로 보일 여지도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은 어떤 경기 경착륙에 대한 우려 그리고 침체에 대한 우려도 반영하고 있는 움직임이다. 이렇게 좀 혼재된 양상으로 해석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우선 개별주에 대해서 지금 집중 매수세가 나타나는 것은 시장 측면에서는 긍정적으로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과거에는 극단적으로 자금이 순유출된 이후에 이제 좀 순유입이 집중적으로 나타나는 그런 모습이 나왔는데 지금은 그렇지도 않다라는 뜻이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꾸준하게 미국 주식, 개별 주식에 대해서 유입이 좀 나타나고 있다는 점, 이 부분은 분명히 시장 전체로 볼 때 앞으로를 좀 기대케 하는 그런 움직임이다라고 해석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반면에 이제 헤지펀드들이 방어주로 이동하는 것에 대해서는 분명히 이제 또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를 좀 반영을 하고 있고, 그리고 보수적으로 시장을 대응하려는 움직임을 헤지펀드들이 보이고 있다. 이렇게 또 해석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특히 또 익스포저 축소가 어떤 소재라든지 산업재 그리고 에너지와 같은 이런 경기와 정말로 좀 민감하게 반응을 하는 섹터에서 나타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여기에서도 또 혼재된 양상이 나타나요. 롱 온리 뮤추얼 펀드에서는 오히려 경기 소비재와 산업재에 대해서 비중을 확대를 하고 있고 필수재에서 이 비중을 축소하는 기조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고 하거든요. 즉 헤지펀드들이 어떻게 또 본다면은 수익률을 극대화하는 측면에서 롱숏 전략을 쓰면서 방어주로 좀 이동을 하고 있다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듯이 좀 다방면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는 그런 뉴스가 되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종목과 관련한 이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헤드라인부터 확인을 해보자면요. 너무 떨었나? 침체 공포를 덜어준 GM의 실적이었다라고 정리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GM이 이날 실적을 발표를 했습니다. 3분기 실적이었죠. 매출이 419억 달러였습니다. 그러면서 컨센서스를 소폭 좀 미달하는 숫자가 나왔는데요. 하지만은 전년도에 268억 달러에 대비해서는 급성장을 외형적으로도 좀 보였고요. 무엇보다도 이제 EPS가 2.5달러로 나타나면서 전망치 1.88달러를 많이 좀 컨센서스를 상회하는 그런 움직임이 나왔습니다.
여기에 이익 서프라이즈와 더불어서 굉장히 좀 중요했던 것이 가이던스를 이제 유지했다라는 점이었습니다. GM 측에서 순이익 가이던스 96에서 112억 달러, 그리고 EPS 가이던스 역시 연간으로 그대로 유지를 하면서 침체에 대한 우려를 좀 완화시키는 그런 이번에 스탠스를 좀 취했습니다. GM이 호실적도 발표를 했고, 그리고 가이던스도 유지를 하면서 분명히 글로벌 침체에 대한 우려가 완화가 됐다라고 로이터 측에서는 좀 해석을 하고 있거든요. 실제로 GM의 CFO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경기 하강에 직접적 영향을 아직까지 보지 못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수요와 가격이 여전히 강하다라고 또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메리바라 CEO도 중요한 얘기를 했어요. 영업 환경이 여전히 어렵다, 챌린징하다라는 표현을 썼지만은 그래도 반도체를 포함해서 공급망 이슈가 점진적으로 좀 개선이 되고 있다라고 또 얘기를 하면서 긍정적인 주가 반응에도 좀 영향을 주는 긍정적인 코멘트를 전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웨드부시 같은 기관에서는 디트로이트 터줏대감 입장에서 올바른 방향으로의 중요한 진전이다, 메이저 스텝이라는 표현을 쓰면서 또 긍정적인 반응을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해석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안도감을 안겨줬던 GM의 실적이었거든요. 그렇다면은 포드가 이제 실적을 발표할 텐데 포드에 대해서는 어떻게 판단을 내릴 수가 있을까? 배드라고 표현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물론 이제 안 좋게 나올 것이다 이렇게 확신을 하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은 또 한 번의 중요한 테스트, GM과 마찬가지로 우려가 팽배한 상황에서 실적 발표를 맡게 됐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포드 같은 경우에는 하루 뒤인 현지 시각으로 수요일에 실적을 발표할 예정인데요. 일단은 전망치가 GM 대비해서 조금 낮습니다. EPS 전망치가 0.3달러에 불과하고요. 매출도 371억 달러로 지금 예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더해서 포드 같은 경우에는 지난 9월 중순에 이미 실적 부진에 대해서 좀 예고를 하는 좀 경고 메시지를 냈던 바가 있었죠. 그러면서 인플레이션을 관계로 한 이 공급업체 비용이 예상보다 10억 달러 정도 더 들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지금 부품이 부족한 차량 재고가 4만 대에서 4만 5천 대나 또 쌓여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분명히 수익성 악화에 대한 우려를 불러일으키는 그런 예비 실적 발표였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서 UBS에서도 지난 10월 10일에 포드에 대한 투자 의견을 매도로 하향 조정을 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GM과 좀 비교를 했었거든요. GM 대비해서 북미 에빗 마진에 있어서 불리하다. 그러면서 침체 시에 적자 리스크가 최대로 좀 추정이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처럼 포드에 대해서는 실적에 대한 경계감이 굉장히 많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물론 이제 소수의 긍정론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모건 스탠리 같은 경우에는 9월에 예비 실적을 이미 발표를 했기 때문에 어떤 매를 먼저 맞았기 때문에 그때 주가 바닥을 좀 다질 수가 있었다라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과연 포드도 GM과 같이 우려를 좀 불식시키는 서프라이즈가 나올지 지켜볼 만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마켓맨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내일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